테슬라가 1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올해만 저점 대비 200%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1.5배 이 두 개 합치면 서학개 및 순매수 상위 2위입니다. 2위. 근데 테슬라의 가격이나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어요. 이익이 떨어져서 테슬라 주가가 24달러를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수요가 약하면 가격 인하를 일단 계속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머지않은 미래 극적인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 판매를 위해 마진을 희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가치는 엄청날 것이다.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의 수익성보다 점유율 자체를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실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5월달 테슬라 모델별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가격 추이가 많이 빠졌습니다. 회색 음영에서 파란색 음영 10에서 20% 이상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우리는 전기차 시장의 산업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의 성장 주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완전 초기, 이노베이터, 그리고 얼리 어답터 시장, 그 다음에 캐즘이라는 과도기를 겪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대중이 받아들이기 그 직전 단계, 이 캐즘이라는 침체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야만 본격적으로 대중이 수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차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전기차의 전세계 침투율이 약 11에서 13%, 조사 기관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략 10에서 13% 정도 돼요. 침투율 11% 정도로 본다면 이 캐즘 구간은 약 16% 정도 구간, 아직 캐즘 구간에 미치지 못했죠. 바로 이 즈음 와 있는 거예요. 얼리 어답터가 뭐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호기심을 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서 체험하고 신제품에 진심인 사람들,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은 한 10대 중에 한두 대, 그 정도가 아마 전기차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얼리 어답터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대중에게 넘어가면서 전기 다수 수용자층으로 넘어가면서 대중은 점차 가격에 민감해진다. 그리고 소수 얼리 어답터에서 다수의 대중,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중에게 침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 과정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가 겪고 있는 치킨 게임, 경쟁 심화, 캐즘 구간까지 가고 또 이 캐즘을 넘어서기 위한 그 과도기라는 거죠.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000조입니다.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약 450조 정도 되죠.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시총이에요. 그리고 PER 63배. 물론 코로나 직후에 100배를 넘은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퍼를 유지하고 있죠. PER이 높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장의 추이, 이게 점차 높아지지 않으면 이 고퍼는 정당성을 잃게 돼요. 즉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미래에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결정이 될 테니까 말이죠.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내리면서까지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그 이유,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마진 감소는 일어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기차의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전기차 플랫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여기에 맞춰서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실제 스마트폰 시장을 보더라도 초기에 시장을 독점했던 애플, 삼성전자, 지금까지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죠. 마진을 줄여서라도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업계 자체를 선점하게 되면은 결국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극적인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다. 하지만 가격이나 전략은 일단은 양날의 검입니다. 반도체 예전에 치킨 게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 다 나가 떨어졌죠.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 이 메모리 시장에서 살아남고 지금 그 메모리 시장의 독과점을 가져가고 있죠. 그 시점 자체로는 위험할 수 있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실적상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찌르는 검도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 점유율에 신경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2023년 2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죠. 순이익이 20%나 급증을 했어요. 매출은 47%나 올라갔죠. 생산량, 인도량 최대를 찍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대로 내려갔다. 지금 2023년 이후에도 어쨌든 이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막대가 우상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막대가 올라가는 이 가파른 추이, 이게 올라가야 돼요. 성장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막대의 높이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 성장하니까. 하지만 22년에서 23년까지 130만 대에서 180만 대, 40%가 증가한 수치예요. 하지만 이때를 볼까요? 2026년에서 2027년 24%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9년에서 2030년 약 21%대예요. 즉 성장은 하지만 이 성장의 가파른 추이, 가파른 이 기울기는 점차 낮아진다는 거죠. 주가 같은 경우엔 이 초기에 성장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급격한 상승의 폭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자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가격 인하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어쨌든 증가는 할 거다. 글로벌 전기차 월별 판매 증가율, 실제 2021년부터 YOY 전년 대비해서 내려가고 있죠. 증가율의 가파른 추이는 내려가고 있다. 증가는 하고 있지만 미국 전기차 판매 추이,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었어요. 이게 지금 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미래에 전기차의 판매 추이가 가파르게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금보다 더 급격한 주가 상승이 담보가 된다.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업체별로 좀 많이 변했습니다.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 13%, 현대 10%예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테슬라 이번 2분기 9.6%대로 떨어집니다. 기존에 13%대였어요. 가격을 내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년 동기 14.6% 영업이익률에서 무려 5%가 빠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률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판매는 더 많이 됐고 점유율은 올라간다. 이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영업이익률 6.4%.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마진이 높을수록 더 싸게 팔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마케팅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자동차 업체들 보통 5에서 10% 정도. 그래도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선방을 했다. 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판매량 증가, 많이 팔렸어요 일단. 그리고 비싼 차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제값받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게 조금씩 효과를 보면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테슬라와 현대그룹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불과 1, 2분기 만에 영업이익률이 급변을 하고 있어요. 차값 경쟁도 너도 나도 참여를 하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경쟁은 더욱 심화될 거다. 즉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건 이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전기차 미래에 많이 팔릴 거니까 지금 사면 무조건 수익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성장 속도의 변화다. 성장은 아까 막대 그래프가 올라는 같지만 올라가는 폭이 점차 줄어든다. 즉 성장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성장률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가는 이 성장률이다. 주가는 이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마진 감소가 일어날 건데 이에 따라서 당장 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당장 실적이 줄면 실적의 함수인 주가는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게 점유율의 향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점유율이 다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그 선순환의 고리. 이 과정에서 주가는 다시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중장기적인 흐름.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가 변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바로 충전기 시장이죠. 한 조사 업체에 따르면 16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 GM, 포드, 벤츠, 볼보, 포드, 닛산, 리비안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기아, GM, 벤츠, BMW 7개 회사가 테슬라에 맞서서 충전 동맹을 또 맺고 있죠. 이게 굉장히 전기차 업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업체가 미래의 먹거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현대기아, BMW, GM, 벤츠, 혼다, 스텔란티스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는 모르지만 이 충전 플랫폼의 장악 이걸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충전 플랫폼의 장악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거는 충전할 때 모바일 앱을 깔거든요.
고객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곧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로도 활용이 된다. 그리고 이 획득한 고객 정보를 통해서 마케팅, 판매의 촉진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플랫폼 시장 장악으로 인한 충전 시장 160조 원 시장을 장악함은 물론 그 이후에 차량 판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 포함해서 이 전기차 시장의 헤게모니,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은 자, 연도별로 20년, 21년, 그리고 작년 말 매출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 또한 급증을 하죠. 근데 이거를 분기별로 쪼개봅니다. 매출 계속 증가해요. 하지만 올해 1월달 매출이 감소했죠. 그리고 지금 2분기에 매출은 다시 증가합니다. 당연히 차값을 내렸으니까 더 많이 팔렸겠죠. 하지만 차값을 인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감소.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다. 영업이익률 또한 줄어들고 있다. 마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점유율을 가져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은 안 좋아진다. 이 악순환 그리고 점유율의 확대, 이 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냐. 자, 테슬라를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20년부터 주가의 변동폭 진짜 어마어마하죠.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했다. 테슬라가 원래 적자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이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렇게 이게 주가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지금 다소 꺾이고 있다는 거.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전형적인 성장주죠. 금리 수준 그리고 유동성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는 높은 성장주로서의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굉장히 큰 변동성도 가지죠. 이게 1, 20달러 했던 게 400달러를 넘고 다시 100달러 가고 다시 300달러를 온 거예요. 10배 넘게 올랐다가 4분의 1 토막이 나고 다시 2배가 더 올랐다. 이런 변동성에 익숙하지 못한 분은 투자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테슬라 투자자라면 먼저 이 변동성과 성장주가 가지는 성장주로서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 있죠.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인상의 폭이 줄어드는 이 시점, 성장주 이야기, 빅테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금리 인상의 기울기가 줄어듦과 동시에 성장주의 수혜가 갈 것이다. 저점에서 반등을 할 때는 성장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는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라 성장주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던 부분이죠. 성장주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변동성,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변동성 높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변동성에 내가 익숙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자, 테슬라를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20개월 이평선을 올라탔습니다.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몰려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격대에 이미 사 있는 사람, 물린 사람, 신규 투자자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를 넘어서면 여기가 지지가 되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300달러, 그리고 여기를 넘으면 340달러, 300달러 저항에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신규 투자자라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매물대를 올라타서 주가가 지지가 되면 여기서 비싸게 사던가, 아니면 이 주가가 눌렸을 때 맥점에서 매수를 받던가 분할해서 받던가, 그 두 가지인 거죠.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사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돼요. 그 기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주에서도 이런 트레이딩이 중요한 게 뭐냐면 2021년 1월달 300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2023년 8월달이죠. 2년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같은 가격이다. 더 좋은 가격에서 팔 기회도 있었고 3분의 1 토막이 나는 고통도 경험을 했어요. 그냥 무작정 존버보다는 맥점 트레이딩 그 기준이 있다면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요 맥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자, 아예 300달러를 넘었을 때 지지되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 300달러 넘어서 300달러 부근에서, 그리고 아예 주가가 떨어졌을 때
210에서 230달러 요 사이까지 떨어져 줄 수 있다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면 매수 받아보기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런 구간은 손절 라인도 매우 짧다. 이거는 매수 성향에 따른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치 투자자다. 테슬라의 미래. 어쨌든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테슬라 맥점 매매를 많이 했었죠. 어떤 분은 400달러에 물려서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인 분도 계실 거예요.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기준이 어쨌든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캐즘 구간을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 와 있고, 이 과정에서 치킨 게임, 죽는 업체, 살아남는 업체 많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테슬라의 미래만 보고 아무 시점에나 전재산 몰빵해서 그런 투자를 할 거였으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크기 전에 이럴 때 샀던가, 테슬라의 이익이 나기 전에 샀던가 그랬어야 됐겠죠. 물론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 지금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테슬라를 왜 샀고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파는지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볼게요. 전기차 업체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얼리 어답터의 후반부로 가고 있고 침투율 10에서 11% 구간, 곧 캐즘 구간을 앞둘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업체와 그렇지 않는 업체가 많이 갈릴 것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가격에 둔감한 소비자에서 가격에 민감한 대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한 가격 경쟁,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단순 전기차만 파는 경쟁에서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으로도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는 극단적인 성장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 특성을 모르면 테슬라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이건 기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성장의 기울기는 둔화되고 있고 치킨 게임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도태되는 업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률의 하락은 곧 영업이익률과 PER, 퍼의 감소로 연결이 된다. PER이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이는 곧 주가의 성장성이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장성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맥점 트레이딩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너무나 천재, 하지만 괴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CEO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테슬라 자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주식이에요. 매우 변동성이 높다.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맥점 매수, 맥점 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월봉이 지금 급격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큽니다. 이격이 큰 상황이고 지금 매물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어요. 매수를 하려면 매물대를 뚫어서 지지되면 사던가 매물대 하단에서 사던가, 말씀드린 이런 트레이딩이 되겠죠. 주요 구간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금리와 유동성, 빅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기, 이건 제가 평소 시황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 지어서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이 리스크의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 분할해서 같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테슬라에만 투자하기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가에 연동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지금은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상호 연동성이 적은 주식들을 같이 담았을 때 포트폴리오로서의 효과가 있거든요. 2차 전지주 A, 2차 전지주 B, 2차 전지주 C, 테슬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이게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성이 다른 바구니에 담아야 그게 포트폴리오로서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 매매, 보시다시피 사이클이 너무나 커요. 등락이 크기 때문에 사이클에 맞게 매매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맥점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안 하는 분이라면은 어쨌든 나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량의 추이가 될 수도 있고 실적의 추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겠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공부와 경험의 효과는 투자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속 주식시장에 남아 계실 거라면 공부하고 경험하고 내 부의 그릇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휴가 기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